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학2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연소에 대한 열압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1몰의 프로페인이 완전 연소할 때 어느 정도의 열을 방출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열압 반응식은 개수가 몰수기 때문에 프로페인의 개수하고 델타 H 값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지금 개수가 1일 때 2220을 방출하는 거니까 1몰 기준으로 2220kJ의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네, 이번 문제는 증기압력 자료가 주어져 있고 옳은 학생 고르라고 되어 있죠. T도시에서 증기압력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로선 그려서 비교하면 X가 Y보다 큰 게 맞죠. 학생 A는 맞는 설명이고 T도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물어봤는데 분자 사이의 인력은 증기압력이 작을수록 큰 거니까요. X에서가 큰 게 아니라 Y에서가 큰 겁니다. B는 틀린 보기가 됐고 기준 끓는 점은 1기압에서의 끓는 점 생각해주면 되죠. 지금 1기압에서 끓는 점은 온도를 읽어주면 되고 1기압 기준으로 끓는 점은 지금 Y가 큰 상황이에요. X가 Y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생 C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A만 맞는 설명이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물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죠. 기억번은 밀도를 묻고 있는데 밀도는 물의 경우에 4도씨에서 최대가 되는 거고요. 얼음보다는 물의 밀도가 큰 거니까 0.917에 비해서는 A가 큰 값을 가지게 되고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최대라는 걸 이용해주면 A는 1보다는 작은 값이죠. 지금은 0.917과만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번은 1g당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당 질량이 밀도가 되는 거고 지금은 질량당 부피로 읽어지는 거니까요. 밀도의 역수가 되는 거고 가와 라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는 밀도는 라에서가 큰 거니까요. 지금 1g당 부피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에서가 큰 겁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번 1ml에 들어있는 H2O의 분자수를 물어봤는데 1ml에 들어있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단위 부피당으로 읽어주면 되겠죠. 또는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H2O의 분자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질량에 비례하는 거니까 길게 썼지만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질량을 비교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와 라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는 밀도가 라에서가 큰 거니까요. 나가 라보다 크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되겠죠. 기억번만 맞는 보기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4번은 고체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죠. 알루미늄과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결정 구조가 나와 있고요. 알루미늄은 지금 면심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산화탄소도 면심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네요. 꼭지점과 면의 중심에 지금 입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채심입방 구조를 갖냐라고 물어봤는데 면심입방 구조인 거니까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CO2는 분자 결정이 맞죠. 니은번 맞는 보기입니다. 알루미늄의 단위 세포에 포함된 원자수를 물어봤는데 면심입방 기준으로는 4개가 맞죠. 참고로 단순입방은 1개, 채심입방은 2개, 암기가 꼭 필요한 거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5번 문제 보시면요. 삼투압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수행 1, 2, 3을 만든 거죠. 같은 부피에 XY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었고요. 반트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 왼쪽엔 물, 오른쪽엔 용액이 들어간 거고 최종적으로 높이 차이를 측정한 거네요. 왼쪽이 물이고 오른쪽이 용액이면 삼투압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 높이 차이가 생긴 상태에서 이 값을 H라고 잠깐 두면 우리가 삼투압과 로즈 H에 해당하는 수압이 같아지면서 표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물론 삼투압은 몰농도 곱하기 RT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높이 차이가 1번과 2번 실험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높이 차이가 같아졌다면 삼투압이 같아진 거고요. 온도가 동일할 때는 몰농도가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같은 부피에서 몰농도가 같으려면 몰수가 같아야 되는 건데 지금 질량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전해질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Y쪽에서 질량이 2배인데 몰수가 같으려면요. Y쪽에서 화학식량도 2배인 상황이 되겠죠. 괄호 안의 조건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네요. 지금 XY가 비발성 비전해질이라고 되어 있고 물과 수액의 밀도가 같고 물의 증발은 무시한다. 물어보는 것들만 답변해보면 표형 상태에서 일단 수면의 높이는 오른쪽이 높겠죠. A쪽이 아니라 B쪽에서가 높은 거니까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화학식량은 방금 풀었듯이 Y가 X보다 큰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번은 H를 1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H의 경우에는 지금 위에 실험을 보시면 H와 1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H는 3번 실험에서의 높이 차이인데 3번 실험은 지금 X를 2mg 넣은 거니까요. 1번 실험에 비해서 입자의 몰수를 2배, 용질에 들어가는 입자의 몰수를 2배로 해준 상황이에요. 또는 지금 이렇게 1만큼 높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 1번 실험과 비교하는 거니까 이 실험이 지금 1번 실험에서의 표형이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입자의 몰수만 2배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입자의 몰수가 2배가 되면 몰농도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삼투압이 2배가 되거든요. 삼투압이 2배로 커지게 되니까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는 평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이 삼투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는 압력이 2배로 커지기 때문에 물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높이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높이 차이가 1보다 커지는 건 맞고요. 이 h에 대해서는 1보다 크다. 여기서 문제는 답이 나온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여기서 조금 오개념이 생길 만한 건, 삼투압이 순간적으로 이제 2배가 되는 상황, 여기 몰수를 2배로 했을 때 삼투압이 2배가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h가 2까지 커지진 않는 게, 이제 2배가 돼서 삼투압이 2배가 됐으니까 물이 넘어가겠죠. 근데 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물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수행에서 부피가 커지면서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입자의 몰수가 2배가 되는 건 맞지만, 그 상태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행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최종 평형에서의 몰농도는 2배까지는 안 돼요. 즉 삼투압이 2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 h도 2배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h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정도가 되겠죠. 물론 뭐 실전에서는 지금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1보다 크냐 작냐만 물어봤으니까 답은 조금 더 편하게 나왔겠죠.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은 5번입니다. 6번 문제 보시면요,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수소결합에 대한 설명이 있고 가설이 주어져 있고요. 탐구 과정을 보면 17조 원소에 대해서 수소함을 분석을 했는데, HF는 수소결합으로 끓는 점이 가장 높을 테고, 수소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종은 같은 족에선 아래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죠. 분산력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고,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1번에 수소함물의 분자량이 클수록 기준 끓는 점이 높다. 일단 뭐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 명제 자체도 틀렸죠. 우리가 수소함물에 대해서는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고 되어 있지만, HF가 아니라 H2O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물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자료로도 전혀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번은 뭐 틀린 명제이고 검증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소결합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액체 상태에서 HF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존재한다. 이게 맞겠죠. 지금 분자량이 제일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위쪽에 설명에서도 FON과 H가 결합했을 때 강한 인력으로 수소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2번이 지금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수소함물의 분자량이 클수록 수소결합의 세기가 큰 거냐? 뭐 지금 1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분자량이 클수록 강한 결합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주어진 수소결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는 내용이고, 명제 자체도 틀린 명제가 됩니다. 4번 기준 끓는 점이 HI가 HBr보다 높은 주된 이유가 수소결합 때문이냐? 둘 다 수소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전혀 관련이 없고, 참고로 HI가 HBr보다 높은 이유는 분산력 때문이에요. 4번 틀린 보기가 됐고, 17족 원소의 전기임성도가 작을수록 수소함물의 기준 끓는 점이 낮아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전기임성도가 작아지는 건 아래로 내려갈수록인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준 끓는 점이 낮아지냐? 그렇지 않죠. 지금 HF가 제일 높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네, 7번 문제 보시면요, T1 도시 3ATM 기준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고, 밀도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지금 3ATM 기준으로 평형인 거니까요. 지금 압력이 3ATM이라면 평형이라면 이쯤이 되겠죠. 두 상이 평형인 거니까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그럼 아래쪽이 지금 밀도가 큰, 고체가 밀도가 클 테니까요. 베타가 고체가 되고 알파가 기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억번 T1과 T2를 물어봤는데, 지금 T1에서 평형을, 3ATM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게 T1이었으니까요. 이 지점 정도가 T1인 거고, T2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T2가 큰 거죠.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6ATM에서 X의 어느 점이 T2보다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6ATM은 위쪽에 있는 거고, 어느 점은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곳. 근데 5.1ATM보다 큰 곳에서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요. 이쯤이라고 해주면 이 위치는 T2보다는 오른쪽인 거죠. T2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디귿번 가에서 외부 압력을 변화시켜서 T1 도시 5ATM이 되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알파의 질량이 증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T1 도시의 5ATM이면요, 아까 T1이 이쯤이라고 했을 때 5ATM이면 이쯤이 되겠죠. 지금 고체가 안전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고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기체가 고체로 바뀌게 되면서 알파는 줄어들고 베타가 늘어나게 되니까 알파의 질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디귿번 틀린 보기.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8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강철 용기에서 부피 일정 조건을 준 거죠. A를 넣은 후 반응이 진행될 때 A와 B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 반응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 A의 농도를 보면 2에서 1, 반감기가 T인 건데 그 뒤로 또 T만큼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반감기가 왔으니까요. 반감기가 T로 일정한 상황이죠. 1차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가 1만큼 줄었을 때 B의 경우에는 2가 늘었어요. A와 B가 1대2로 반응하고 지금 부피가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도비가 몰수비가 되는 거고요. 1대2라면 B의 개수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평균 반응 속도 0에서 t와 t에서 2t 동안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0에서 t까지 가는 동안 a가 1을 줄었고 t에서 2t 동안은 0.5가 줄었으니까요. 지금 평균 반응 속도 같은 시간 간격에서 농도 변화량이 2배이기 때문에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1차 반응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반감기가 지금 t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간격 t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속도를 비교하면 간격 t 기준으로 t가 지날 때마다 평균 속도도 절반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쪽이 지금 뒤쪽에 비해서 2배가 된다. 이걸 가지고 맞았다라고 해도 됩니다. 순간 반응 속도는 t일 때가 3t일 때의 4배냐라고 물어봤는데 t에서 3t까지 가려면 2t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반감기가 2번 지났으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4분의 1로 줄겠죠. 1차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물의 농도하고 속도가 비례관계에 있는 거니까요. t에서 3t로 갈 때 a의 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속도도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요. t일 때가 3t일 때의 4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은 5번입니다. 네, 9번 문제 보시면요. T도시 1A템에서 생성 엔탈피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죠.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x-y인 건데 우리가 생성 엔탈피가 주어지면 그냥 반응식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반응식을 생각해 보면 반응열의 경우에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는 거니까 y-x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어차피 절대값인 거니까요. 크기만 구해주면 되는데 주어진 반응의 반응열은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을 빼주면 되겠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을 빼줘도 되지만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를 빼주는 형태로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동일한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끊을 것만 끊고 다시 붙이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CH3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요. 왼쪽에서 끊는 건 이 C5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면 되고 오른쪽을 보면 또 비슷하게 붙어 있는 게 C에 H 두 개 O 하나, C에 H 두 개 O 하나는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끊을 때 이 오른쪽 이 부분만 끊어서 요 부분만 지금 돌려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끊은 상태에서요. 그럼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이 생긴 건데 얘를 이렇게 180도 뒤집어서 얘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붙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결합을 끊고 새로 생성되는 건 여기를 붙여야 되니까 CC 결합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OH 결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생성되는 결합은 이 결합을 생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얘만 돌려서 붙여졌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끊는 결합, 생성되는 결합. 물론 지금 바로 안 보였을 때는요 전체를 가지고 식을 직접 써서 상쇄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눈에 보이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을 빼줘도 반응열이 계산이 되지만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을 빼주는 형태로도 계산이 됩니다. 그럼 y 빼기 x에 해당하는 게 왼쪽에서 이제 CO 결합, CH 결합을 하나씩만 끊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360이 있는 거고 CH 결합은 412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빼줘야 될 거는 CC 결합, CC 결합의 경우에는 348이 있는 거고 OH 결합 463이 있는 겁니다. 각각을 계산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왼쪽에서 계산해 주면 12가 나오고요. 둘의 차이의 경우에는 지금 5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1 형태인 거네요.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9가 되는 건데 어차피 절대값으로 물어왔으니까요.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10번 문제 보시면요. 가와 나가 제시되어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0.2몰 농도 HA인데 pH가 3.0인 거니까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떨어진 거니까요. 약산에 해당하는 거고 BOH 염기를 녹인 건데 0.1몰 농도 기준으로 pH가 13이면 OH-도 0.1몰 농도인 거죠. BOH는 강산인 상황입니다. 1번에 가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가 0.2몰 농도냐라고 물어봤는데 H3O 플러스는 pH가 3인 거니까요. 지금 0.2몰 농도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되겠죠.
1번 틀린 보기가 되고, 나에서 OH-의 양이 0.1몰이냐라고 물어봤는데 0.1몰 농도 기준으로 0.1리터인 거니까요. 곱해주면 0.1몰이 아니라 0.01몰이 됩니다. 2번도 틀린 보기. 3번 25도씨에서 HA의 이온화 상수 KA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pH가 3.0인 거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고, 이 수소이온 농도의 경우에는 루트의 C 곱하기 KA 형태로 정리가 되죠. C가 지금 0.2인 상황이고요. 여기에 KA가 들어가야 되는데 KA 값은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들어가면 잘 맞는 상황이 됩니다. 3번이 맞는 보기네요. 4번은 가와나를 모두 혼합한 수액에서 HA와 A- 농도비가 2분의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약산이 0.2몰 농도 100ml인 거니까 20ml 있는 상황이고 강염기가 10ml 있는 상황이라서 둘을 혼합해주면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하는 상황이 되는데 반당량점 상황이에요. 약산이 HA 20ml 기준으로 BOH가 10ml이 들어오면 각각 10ml씩 존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2분의 1이 아니라 1이 됩니다. 4번 틀린 보기가 됐죠. 0.1몰 농도 BA 액성이 중성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강염기에 지금 양이온에 해당하는 B+, 수액에서는 구경꾼 이온으로 존재할 테고요. HA 약산의 짝염기에 해당하는 A-, 약염기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B+는 구경꾼으로 액성에 영향이 없지만 A-가 지금 약염기 상황이기 때문에 액성은 중성이 아니라 염기성이 되겠죠. 5번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네, 11번 문제 보시면요. 부피가 같은 강철용기 1과 2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1과 2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 기체의 질량이 동일하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8Y로 같다라고 해볼게요. 아래쪽에 8Y로 동일하다라고 해주면 1대1의 비율이어야 되니까 위쪽은 4Y로 바꿔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쪽도 4Y, 여기도 4Y로 쓸 수가 있고, 기체에 대해서 부피가 동일한 가운데 압력, 온도를 줬으니까 실제로 주고 싶은 건 몰수를 주고 싶은 거고요. N은 RT분의 PV로 T분의 PV에 비례하는데 V가 동일한 거니까 T분의 P에 비례하는 거죠. T분의 P를 숫자만 써보면 1번 실험의 경우엔 2가 되는 거고 지금 T분의 P 형태로 숫자만 쓰면 3분의 5가 들어가면서요. 몰수로는 3분의 6과 3분의 5인 거니까 6대 5의 비율이죠. 그냥 6몰, 5몰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몰수의 경우에는 6몰, 5몰 기준으로 쓸 수가 있고 어차피 물어보는 것도 비율인 거니까요. 이 값을 비율이자 실제 몰수처럼 생각해보면 6몰과 5몰에 대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A쪽도 다르고 B쪽도 다른 거니까 한쪽을 통일해주면 되겠죠. 지금 A쪽을 통일해 보도록 할게요. 3i 쪽으로 통일해 주려면 전체 1번 실험을 전부 다 4분의 3배 해줬다라고 생각해주면 4분의 3배에서 질량을 여기를 3i, 이쪽을 3i라고 두면 들어있는 전체 몰수도 4분의 3배가 되면서 4.5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A쪽이 질량이 같아졌으니까 몰수도 동일해진 거죠. 그럼 B쪽에서 2y 질량 차이가 나는데 몰수로 0.5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경우엔 2y에 해당하는 게 0.5, 즉 y당 0.25인 거니까 3y면 몰수로는 0.75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0.75인 거고 전체가 4.5몰이 돼야 되는데 0.75몰이라면 남아있는 A쪽이 3.75몰이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분자량인데 지금 같은 질량에 대해서 몰수가 A쪽이 5배죠. 0.75와 3.75면 지금 5배 차이죠. 같은 질량에서 몰수가 A쪽이 5배라는 건 분자량은 반비례하는 거니까요. B쪽이 5배여야 되죠. 그래서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을 비교하면 B쪽이 5배인 거니까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보시면요. 약산 HA에 대해서 이온화 상수가 제시되어 있고 1리터 수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질의 양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가 완충요액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완충요액은 약산과 그 짝염기로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Na+나 Cl-가 산염기 파트에선 전부 다 구경꾼이고요. 전혀 완충요액이 아니죠.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pH를 다와 나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 HA 0.5몰 기준으로 지금 A-가 0.25몰이 생긴 거니까요.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는 강염기, 지금 같으면 NA까지 맞춰주려면 NaOH를 0.25몰 넣은 상황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산만 있는 상황에서 NaOH를 넣어서 다 쪽으로 넘어간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지금 약산을 적정하는 상황처럼 생각해주면 NaOH를 넘겨서 반당량점까지 pH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pH는 다가 나보다 크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번 NaOH 고체를 0.01몰 지금 소량 첨가하는 상황에서
pH 변화를 묻고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그냥 중성의 물인 상황이고 물과 동일한 거죠. Na와 Cl은 강산과 강염기에 있던 강산의 짝염기와 강염기에 있던 양이온이기 때문에요. 구경꾼으로 그냥 물만 녹인 상황과 동일한 거고 단은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같이 있는 완충유액 상황이에요. pH 변화는 완충유액 쪽에서 작아질 테니까요. pH 변화는 가가 다보다 크다. 그렇죠. 지금 다 쪽에서 작을 테니까 가 쪽에서가 다 쪽에서보다 큰 게 맞습니다. 완충유액의 정의를 묻는 거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네요.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보시면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하는 반응이죠. 실린더에 A와 C를 처음에 넣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꼭지를 열어서 반응이 완결된 후에 추를 제거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의 상태가 오른쪽인데 이때 A의 몰 분율을 6분의 1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가의 실린더 속의 A의 부분 압력과 나의 실린더 속의 C의 부분 압력 비율을 묻고 있고요. 압력과 부피가 명확하니까 PV 값으로 계산해주면 PV 값 기준으로 B는 2가 있었던 건데 A와 C는 합해서 6인 거고요. 지금 PV 값이 합해서 6인 상황이고 오른쪽에서 지금 B가 완결되면서 없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B가 완결돼서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B를 가리고 생각해보면 B를 가리고 생각했을 때 2A가 2C가 되는 거니까요. B를 제외하고 A와 C만 놓고 봤을 때는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전체 PV 값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럼 B가 이만큼 없어진 상황에서 전체 PV 값의 변화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서 전체 PV 값이 6이었다면 오른쪽에서도 A와 C만 남아있으니까 전체 PV 값은 6이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때 A의 몰 분율이 6분의 1인 거니까요. 전체 중에서 그러면 A가 1인 상황이고 PV 값 기준으로요. C는 5인 상황이고 B가 2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B가 2가 반응해서 없어진 상황이라고 해주면 개수를 고려했을 때는 A는 4가 없어지고 C는 4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C는 4가 생성이 돼서 5가 있는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PV 값은 C가 1이었다는 얘기고 A의 경우에는 4가 없어져서 1인 거니까 처음에 5였다는 얘기죠. 물론 PV 값이 그냥 6이라는 걸 통해서도 나오고 뭐 검산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뭐 다 푼 상황일 것 같은데요. 나의 실린더 속에서 C의 분압을 물어봤는데 지금 전체 압력 1기압이기 때문에 그냥 몰 분율이 분압입니다. C의 분압은 6분의 5ATM이 되는 거고요. 가의 실린더 속에 A의 분압을 물어봤는데 A의 분압은 전체 압력 3ATM을 기준으로 해서 A의 몰 분율이 6분의 5죠. 6분의 5는 약분시켜주고 나면 답을 3으로 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14번 보시면 X수행액과 Y수행액의 몰랄 농도를 퍼센트 농도에 따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농도 환산 문제들은 간단한 용액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지금은 퍼센트 농도가 동일한 상황에서 몰랄 농도가 4와 10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퍼센트 농도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전체 질량 중에서 용질의 질량이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전체 질량 중에 용질의 질량이 같다면 용매의 질량도 같은 상황을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을 보고 있을 때 머릿속으로는 용매의 질량이 동일하고 용질의 질량도 동일한 상황을 생각해 주면 되고요. 몰랄 농도의 경우에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가 될 텐데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이 동일한 상황을 이 세로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용매의 질량이 동일한 거니까 몰랄 농도 기준으로 분모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용질의 몰수가 지금 4대 10인 겁니다. 같은 용질의 질량에서 4대 10이 나오려면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분자량의 비율은 반대로 지금 X쪽이 4일 때 Y쪽이 10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처음에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같은 질량의 용질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몰수가 4대 10이라는 건데요. 그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같은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수액의 경우에는 용매의 질량, 용질의 질량이 동일한 수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같은 용질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몰수가 4대 10이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럼 이 4대 10의 비율이 여기서도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고요. 4대 10, 즉 2.5배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10을 기준으로 2.5배에 해당하는 A가 25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25라는 걸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A가 25라고 했을 때는 그럼 2A 지점은 50이 되면서 퍼센트 농도가 50%라고 했을 때는 용매와 용질의 질량이 1대1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용매와 용질의 질량이 1대1인 상황인 거고 지금은 우리가 A는 구했으니까 B를 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B는 이 선을 쭉 따라가면 몰랄 농도가 지금 4로 10에서 4로 바뀌었을 때 퍼센트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10몰랄 농도인 거니까 우리가 물이 1kg일 때 간단한 수행을 생각해 주면 되죠.
Y가 10몰인 상황인 거고, 지금 질량 백분율로 50%가 되면서 1대1인 거니까 이 10몰에 해당하는 게 1kg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붓고 있는 거니까 이 지점을 가지고 오면 여기는 물이 1kg 기준으로 해서 Y가 4몰 들어가면 4몰랄 농도 수액이 될 텐데, 위쪽에서 10몰일 때를 1kg이라고 했으니까 4몰의 경우에는 0.4kg, 즉 400g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퍼센트 농도를 묻는 거니까요. B의 경우에는 전체는 1400g, 용질의 질량은 400g이 되고 여기에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을 해주면 날려주면 14분의 400인데요. 한 번 더 바꿔줄게요. 2로 약분해주면 7이 되고 200이 되면서 B의 경우엔 7분의 200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A는 우리가 25라고 구했고요. B의 경우에는 그러면 7분의 200이라고 구한 거고, 25와 200을 약분시켜주면 8이 되는 거니까 7분의 8 형태로 정리가 되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보시면요. A 액체와 B 액체 각 100g에 X 또는 Y를 녹여 만든 용액의 어느 점 내림이라고 되어 있고, 용질의 질량에 따라서 어느 점 내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 점 내림의 경우에는 몰랄 내림 상수가 있을 테고 여기에 몰랄 농도를 곱해서 결정이 되겠죠.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에 몰랄 내림 상수가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동일한 용질 X를 녹인 상황에서 비교해주면 되겠죠. 용매의 질량은 이미 동일하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용질 X를 같은 질량 녹였을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비교해주면 당연히 용매의 질량이 동일한 가운데 용질이 X로 동일한 가운데 질량도 같은 거니까 몰수도 동일한 상황이라서 두 지점에서 몰랄 농도가 같은 거예요. 같은 몰랄 농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점 내림이 2배가 되려면 어느 점 내림 상수가 2배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A 쪽이 2배인 거니까 몰랄 내림 상수는 A가 B보다 크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 정확히는 2배 차이가 나겠죠. 니은번은 T도시에서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이 나가 가의 2배냐라고 물어봤는데,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과 관련이 있고, 나와 가를 비교해주면 어느 점 내림이 2배인 가운데 같은 용매이기 때문에 몰랄 내림 상수는 동일하죠. 그러면 몰랄 농도가 2배일 때 몰 분율도 2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틀렸다라고 해주셔도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2배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가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용매의 질량, 즉 용매의 몰수는 동일한데 용질의 몰수가 2배가 되는 상황이 나예요. 그럼 우리가 몰분율, 용질의 몰분율을 고려할 때는 몰분율의 경우에는 전체 몰수가 있고 용질의 몰수가 있을 텐데, 가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용질의 몰수는 2배가 됐지만 분모가 일정한 게 아니라 용질의 몰수가 2배가 되면서 아무리 용매의 몰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몰수가 증가한 상황이죠. 그럼 분자는 2배, 분모는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몰 분율만 놓고 오면 2배보다는 작은 겁니다. 즉 증기압력 내림은 나가 가와 비교해서 2배보다 작다가 돼요.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귿번 A 액체 200g에 Y를 3Wg 녹인 용액에서 어느 점 내림이 2K냐라고 물어봤어요. Y를 3Wg 녹인 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점 내림이 K인 건데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2K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배가 되냐라고 물은 건데요. 이 지점과 비교해서 지금 바뀐 상황이 일단 용매의 질량이 2배가 됐어요. 용매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어느 점 내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몰랄 농도와 어느 점 내림 상수가 있을 텐데, 일단 몰랄 농도만 놓고 오면 이 지점과 비교해서 용매의 질량이 2배가 됐기 때문에 몰랄 농도는 절반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 자체는 절반이 되고, 근데 문제는 그 용매의 종류를 바꾼 거죠. 지금 B에서 A로 바꿨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풀면서 판단했었지만 B보다 A에서가 몰랄 내림 상수가 2배예요. 그럼 KF 값은 2배가 되는 상황.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비교가 좋은데 Y가 3Wg인 지점이 이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 지점의 용액과 비교해서 지금 몰랄 농도는 절반이 되고 몰랄 내림 상수는 2배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용액의 어느 점 내림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K가 어느 점 내림이었으니까요. 여기도 2K가 아니라 그냥 K라고 해야겠죠.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되고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6번 문항 보시면요.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 기체 분자 수면화가 없는 반응이죠. 온도 T에서 부피가 같은 강철 용기라고 되어 있고 혼합기체의 압력이 2atm이 되도록 A와 B를 넣었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 2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반응 전 비기체의 몰 분율이 주어져 있는데 강철 용기의 조건인 거니까 압력으로 양론 계산을 해도 되겠죠. 지금 EATM 기준으로 몰 분율이 A와 EA이면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이 분압인 거니까요. 비기체의 분압을 정확히 쓴다라고 했을 때는 몰 분율에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EA 4A 상황이 되는 거고, 전체 압력을 EAT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A 기체의 분압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A 기체의 분압은 E-2A가 되고 아래쪽은 E-4A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생성된 C 기체의 분압이 지금 위쪽이 2배네요. 위쪽이 2배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아래쪽에서요. 그러면 지금 2번 실험에 비해서 1번 실험이 2배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B가 한계 반응물로 만약에 4A가 반응했다면 위쪽에선 최소한 8A는 반응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8A가 없는 거니까요. 이 2번 실험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바로 모순입니다. 그럼 2번 실험에서의 한계 반응물은 A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고, 그럼 이만큼 반응을 한 거죠. E-4A만큼 반응한 거고요. 지금 A하고 C의 경우에는 개수비가 1대 1인 거니까 A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C의 경우에는 지금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B에 해당하는 게 E-4A다. 뭐 이것까지는 찾은 거고요. B는 하고 정리해주면 2배 했을 때 4-8A. 요 식이 지금 아래쪽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는 상황이고, 위쪽의 실험은 이제 B는 줄어들고 A의 경우에는 늘어난 상황일 테니까 둘을 비교한다고 했을 땐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물일 거냐, 뭐 실전이었다면 B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죠. B가 줄고 A가 늘었으니까요. 한계 반응물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B라고 접근하고 시작했으면 답이 바로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풀이하는 과정인 거니까요.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을 때 모순이 되는 것도 보여볼게요. 만약에 A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주면요. 지금 아래쪽에 비해서 위쪽 1번 실험의 경우엔 2배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둘 다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지금 E-4A의 2배가 E-2A인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대입해보면 지금 E-2A가 E-4A의 2배인 상황인 거니까 4-8A가 되는 거고요. 넘겨주면 6A가 2인 거니까 A는 3분의 1 상황이 되는 거고, A의 3분의 1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주면 A의 3분의 1을 대입했다. 그러면 이쪽은 3분의 2, 여기에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이쪽은 3분의 4가 될 텐데 바로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3분의 4면 최소한 B는 2배에 해당하는 3분의 8ATM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A가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B는 3분의 2ATM, 3분의 4ATM이면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계수를 통해서도 바로 모순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A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라 1번 실험의 경우에는 B가 한계 반응물인 상황인 거고요.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을 때는 B가 2A만큼 반응해서 B가 나와야 되는 건데 B하고 C를 놓고 봤을 땐 2대 1인 거니까요. B의 절반만큼 C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B의 절반만큼 C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절반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B가 A라는 조건을 찾게 된 거네요. 2A 반응해주면 절반에 해당하는 A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B가 A라는 조건을 찾게 된 거고, 그럼 아래쪽에서 답이 바로 나오는 상황이겠군요.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요. B자리에 A를 대입해주게 되면 넘겨주면 9A가 4인 거니까 A의 경우에는 9분의 4로 나오고요. 우리가 A와 B가 같다라는 걸 찾았으니까요. A 플러스 B는 9분의 4를 2번 더해주면 9분의 8이 됩니다.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네, 17번 문제 보시면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시라고 되어 있고요. B는 반응 개수라고 되어 있고 개수가 A와 C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죠. 1대 2의 비율인 거고요.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부피 일정 조건을 준 거고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반응이 진행돼서 도달한 평형 상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반응 지수가 20이라고 주어져 있고 초기에 지금 A, B, C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고요. X를 이용해서 적고 반응 이후의 평형 상태에서도 비율이 제시되어 있죠. 몰 분율을 통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8로 통일을 해주면 지금 8분의 2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거니까 반응 후의 상황에 대해서 2대 5대 1 평형에서의 몰수비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아래쪽에서 간단하게 식을 써보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거고 B는 개수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을 먼저 채워볼게요. 지금 몰 분율이 2대 5대 1인 거니까 몰수 B로 2대 5대 1인 상황이고, 근데 초기에는 A와 C가 1대 3이었던 거죠. 지금 B는 개수가 빠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A와 C에게 대해서는 1대 2로 반응하는 건데 초기에 지금 1대 3에서 시작해서 2대 1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위쪽으로 방정식을 통해서 찾아도 되지만 뭐 너무 눈에 보이는 숫자인 거니까요. 지금 1만큼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C가 2만큼 생기면서 1대 3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1에서 이 비율 스케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위로 올라올 때 여기를 1로 두면 지금 A가 1에서 2로 내려오면서 1만큼 생긴 건데, 그러면 C의 경우에는 A하고 개수비가 1대 2인 거니까 C의 경우에는 2만큼 없어지는 상황이 됐을 테고, 2가 없어져서 1이라면 이 위쪽이 3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이때 1대 3대 3의 비율인 거니까요. 이 자리도 찾을 수가 있죠. B가 그러면 3이어야 되고, 아래쪽에서는 5가 되려면 여기는 2인 거니까 지금 초기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넘어갈 때 역반응을 해준 거고요. 이 역반응 과정에서 1대 2대 2의 비율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개수를 찾은 거죠. 이 자리를 2라고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Q값이 지금 20이라고 되어 있죠. Q값의 경우에는 제가 화투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B하고 C는 개수가 맞죠? 이렇게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처럼 이 A를 제외하고 BC만 놓고 보면 개수가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율을 가지고 그냥 써주면 돼요. 1대 1이기 때문에 개수가 2인 걸 고려해주면 1의 제곱 형태로 써주면 되고, 남아있는 A만 정확하게 한번 써주면 되는데, 이 A가 분모에 들어갈 테니까요. 정확한 A의 농도를 거꾸로 분모에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역수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A의 농도 하나만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분모에 써주면 이 값이 지금 2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A의 농도가 2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A의 농도가 20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 지금 2리터 기준으로 그럼 0.1몰이 있어야지만 20분의 1이 되는 거니까요. X가 0.1인 거고 실제 몰수가 0.1인 거죠. 그럼 우리가 비율을 썼던 이 수치들에 대해서 전부 다 10으로 나눠주면 실제 몰수가 되는 거죠. 실제 몰수는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는 0.2몰, 0.5몰, 0.1몰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K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요. B하고 C는 일단 비율만 써주면 되거든요. 5대 1인 거니까 5분의 1의 제곱 형태로 써주면 되고, 정확한 A의 농도만 한번 써주면 되는데 지금 2리터에 0.2인 거니까 A의 농도는 0.1, 즉 10분의 1인 거고요. 다만 분모에 들어갈 거니까 역수치해서 써주면 10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25분의 10 형태인 거니까 5분의 2로 계산이 되는 거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18번 문제 보시면요. PATM에서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압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 개수는 전부 다 주어져 있죠. 기체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됐고요. 가는 T1 켈빈에서 실린더에 A 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초기 상태죠. 나는 반응이 진행돼서 도달한 평형 상태, 나의 경우가 평형 상태인 거고, 다의 경우에는 온도를 T2 켈빈으로 바꿔서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새로운 평형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에서 C기체의 분압이 7분의 2 PATM이다. 지금 전체가 PATM이기 때문에요. C의 분압을 7분의 2 PATM이라고 준 건 C의 몰 분율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A기체가 3몰로 시작해서 온도가 일정한 가운데 부피가 3분의 4배가 됐으니까 몰수가 3분의 4배가 된 거죠. 즉 전체 몰수가 4몰이 된 거고요.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1 증가하는 반응인데 지금 3몰에서 4몰로 1몰이 증가했으니까 개수에 해당하는 몰수만큼 반응한 거예요. 즉 2몰, 1몰, 2몰 반응한 거니까 B는 1몰이 되고 C는 2몰이 되고요. A는 2몰이 반응해서 A가 1몰인 상황, 이렇게 전체 4몰 상황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다로 넘어가면서는 다에서는 지금 C의 몰 분율을 7분의 2라고 제시한 건데, C의 몰 분율이 7분의 2가 되면 지금 처음에 A만 넣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B하고 C는 반응을 통해서 항상 몰수비가 1대 2거든요. 그 중에 C의 몰 분율이 7분의 2가 되면 B의 몰 분율은 7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B가 1일 때 C는 2인 거고 전체가 7이어야 되는 거니까 A가 4인 상황이에요. 그럼 비율상 4대 1대 2를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A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 2에 해당하는 걸 전부 A로 바꿔주면 처음 시작할 때 600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600을 기준으로 지금 412가 된 상황인데 이건 우리가 그냥 비율만 쓴 거고요.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는 A가 3몰이었으니까 우리가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 이 비율이 실제 몰수의 2배인 겁니다. 즉 파란색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실제 몰수인 상황이고, 그럼 실제 몰수의 경우에는 평형에서 A는 2몰이 되고 B는 0.5몰, C는 1몰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몰수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문제가 거의 풀려 있는 것 같죠? 기억번의 델타 H 값이 음수냐, 즉 발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평형에서 온도를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르샤틀레 원리를 적용해주면 되고, 지금 전체 3몰을 기준으로 3.5몰이 됐어요. 즉 몰수가 4몰에서 3.5몰로 8분의 7배가 되는데, 몰수가 8분의 7배가 되는 상황에서 부피가 동일해지려면 온도가 7분의 8배가 된 거죠. 즉 여기서 온도를 놓고 봤을 때 7분의 8배가 된 상황이고, 만약에 온도가 동일했다면 부피가 8분의 7배로 줄어야 되는데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온도가 7분의 8배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분명히 7분의 8배로 올린 상황인데,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흡열 반응을 했겠죠. 근데 그 흡열 반응이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 역반응입니다. 지금 A가 늘고 BC는 줄었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역반응이라는 걸 찾아낸 상황이고, 흡열 반응이 역반응이라면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은 T1과 T2 켈빈에서 K값 평형 상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 지금 부피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부피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몰수만 가지고 평형상수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몰수만 가지고 평형상수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위쪽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은 몰수로 그냥 계산을 해서 비교만 하는 거니까요. 정확한 K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걸 한번 연습할 겸 지금 평형상수를 정확히 구하는 상황이라고 해보면, T1 켈빈, T2 켈빈에서 정확한 평형상수를 구할 때요. 지금 이렇게 반응식을 보면 A하고 C는 개수가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으로 동일한 거죠. 그럼 A와 C는 비율만 써주면 되고 B만 정확한 값을 한번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주셔도 되냐면, 지금 분모 T1 켈빈에서의 정확한 평형상수는 A와 C는 지금 2배 차이가 나죠. 그럼 일단 2배를 기준으로 제곱해서 4라고 적어놓고 B만 정확한 농도를 한번 써주면 되는데, B는 정확한 농도가 3분의 4분의 1인 거니까요. 정확한 농도가 4분의 3이죠. 그럼 4분의 3을 써서 T1 켈빈에서의 정확한 평형상수는 3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T2 켈빈에서는 A와 C는 둘을 잡아서 비율만 찾아주면 2대 1이죠. 이걸 제곱해주면 4분의 1이 들어가주면 되고, 정확한 B의 농도, 남아있는 B의 농도가 한 번 들어가주면 되는데 3분의 4분의 0.5가 되는 거죠. 3분의 4의 경우에는 분자로 올라오면서 뒤집어서 4분의 3으로 곱해질 테니까요. 2분의 1에 4분의 3이 곱해지면 8분의 3 형태가 됩니다. 그럼 위쪽에 들어가는 값은 32분의 3이 돼서 3과 3을 약분시켜주면 32분의 1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우리가 정확한 값을 가지고 풀지 않고 평형상수를 구할 때 비율만 가지고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 반응에서는 기체분자수 변화가 있는 반응이 더 많죠. 그때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만 잡아서 이 부분을 일단 비율로 계산을 하고 남아있는 부분만 정확한 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정확한 값을 대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분자 분모에 들어갈 것들 중에서 개수가 동일한 것들은 비율로 대입하고 남는 것만 정확한 값을 대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T1분의 T2배를 물어봤는데 앞에서 이미 구해놓은 상황이었군요. 지금 7분의 8배인 거니까요. 8분의 9가 아니라 7분의 8입니다. 디귿번은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만 맞는 보기죠.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와 C가 생산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 1차 반응이라는 거 알려줬고,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진행되는데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용기 속 기체의 전체 압력을 나타내는데 ET일 때 B의 부분 압력은 CATm이라고 줬고요. 문제에선 C-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B는 여기에 있습니다. 1차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이 주어지면 일정 시간 동안 반응하는 양이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걸 이용해야겠죠. 특히나 뭐 1차 반응은 기본적으로 반감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도 일정한 비율로 줄지만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일정한 비율로 줄고, 이렇게 전체 압력, 지금은 이제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죠. 이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량을 봐야 되는데 지금 T에서 ET, T라는 시간 동안 5분의 7에서 5분의 8로 여기선 5분의 1이 변했고요. 이 아래쪽에 표현을 해볼게요. ET에서 4T로 넘어갈 때는 지금 5분의 8에서 4분의 7인 거니까 20으로 통분을 해주면 20분의 32에서 20분의 35,
그럼 20분의 3이 바뀐 건데 5분의 1은 20분의 4인 거니까요. 처음 t라는 간격 동안은 20분의 4. 근데 이게 이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할 텐데 그렇게 감소하면서 두 번의 시간이 흘러서 20분의 3이 된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20분의 3이 된 거고 우리가 반감기 위주로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이 숫자들이 익숙한 거죠. 처음에 이 t라는 간격 동안 4만큼 변했다라고 생각해주면 이 간격을 반감기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간격은 2만큼, 그 다음 간격은 1만큼 변하면서 요 3이라는 숫자가 2t의 4t, 2t라는 간격 동안 이 변화량으로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t라는 게 반감기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t에서 2t로 갈 때 20분의 4였다면 0에서 t로 갈 때는 이거의 2배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5분의 1인 거니까요. 0에서 t로 갈 때는 5분의 2atm이 바뀐 거고 5분의 2atm이 늘어서 5분의 7이 된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때 초기의 전체 압력이 1atm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게 5분의 2가 그런 반응에서 는 건데 이 반응은 전체 몰수 변화가 2a에서 지금 삽입 플러스 해주면 2에서 5인 거니까요.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전체의 변화가 플러스 3인 반응이에요. 이게 개수대로 반응할 테고 근데 실제로는 0에서 t로 갈 때 1에서 5분의 7로 5분의 2가 는 거거든요. 이쪽에 표시를 해볼게요. 0에서 t로 갈 때 5분의 2가 늘었고 이 5분의 2라는 숫자는 이 개수대로 반응할 때의 3과 비교하면 지금 15분의 2배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개수대로 반응한 게 아니라 개수의 15분의 2배가 반응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개수의 15분의 2배인 거니까요. A의 경우에는 그러면 15분의 4atm이 반응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반감기 동안 15분의 4atm이 반응했다는 건 반감기 동안은 초기에 존재하던 거의 절반이 반응한 건데 그 절반이 15분의 4라는 거니까 A의 경우에는 15분의 8atm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B는 더해서 1atm이 되기 위해선 15분의 7atm인 거고요. 일단 그럼 B를 구했네요. 이 자리가 15분의 7이 되고 C를 구해야 되는데 C의 경우에는 2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B의 분압이거든요. 2t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거니까 A는 초기 압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5분의 2가 남게 되고 즉 15분의 6이 반응한 겁니다. 15분의 6이자 5분의 2가 반응한 거고요. 이때 생성되는 B의 경우에는 그거의 2배인 거니까 A가 5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 반응했다면 B의 경우에는 5분의 4가 생겨 있겠죠. 5분의 4에 해당하는 게 그럼 C인 거고 5분의 4라면 통분을 15로 해주면 15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럼 15분의 12에서 15분의 7을 빼주는 거니까요. 값은 15분의 5가 되는 거고 15분의 5라면 약분해서 답을 3분의 1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20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에 대해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 K가 있고 온도 T에서 꼭지로 분리된 실린더와 강철 용기에 A 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실린더와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진행돼서 각각 도달한 평형 상태에서 실린더 속 A 기체의 몰 분율 평형 상태 기준으로 왼쪽 실린더 속에서요. A 기체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라고 했고 강철 용기 속의 B의 농도는 X 몰 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PATM 기준으로 피스톤이 고정양치 없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A 기체도 지금 PATM이 될 테고요. 1몰 농도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부피를 명확히 줬기 때문에요. 1몰 농도 1리터면 A 기체가 1몰인 상황이고 오른쪽의 경우도 조건을 준 거죠. 지금 동일한 온도를 기준으로요. 부피가 같고 압력이 2배이기 때문에 몰수가 2배인 상황입니다. 그럼 A 기체가 2몰이 들어있는 상황이 되고 왼쪽을 기준으로 실린더 속 A 기체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 됐으니까 A가 몰 분율로 3분의 1이면 B의 경우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와 B가 몰수비로 1대2가 되는 건데 뭐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이건 너무 눈에 보이니까요. 1대2가 되려면 A가 절반 반응해서 A가 0.5, B가 1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써보면 A 기체가 2B가 되는 반응이고요. 1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지금 2배 차이가 난다는 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2x로 풀어서 방정식을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눈에 보이니까 그냥 0.5, 1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금 비율로 1대2라는 건데 실제값을 찾는 거잖아요. 실제값을 찾을 때는 지금 1대2의 비율인데 이걸 전부 다 A로 바꿔주면 A가 2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A로 전부 바꿨을 때 1인 거니까
이 파란색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거의 절반을 써주면 그게 실제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0.5와 1이라고 찾고 검산 차원에서 위쪽에 반응한 걸 살펴보면 이렇게 반응한 상황이 되는 거죠. 위쪽에 시작할 때 1리터 상황이었는데 몰수가 1.5몰이 됐으니까 여기는 1.5리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K 값이 먼저 나오는 거죠. 문제에서 K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17번, 18번에서도 했었지만 K 값이나 Q 값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기체 분자수 변화가 있는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까지는 그대로 비율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남는 쪽이 있겠죠. 지금 같으면 생성물 쪽에 B가 하나 남는데 이렇게 남는 것만 정확한 값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K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써볼게요. 일단 A와 B의 비율이 1대 2인 거니까요. 1대 2로 2를 한번 쓰고 여기에 정확한 B의 농도를 한번 써주면 됩니다. 정확한 B의 농도는 1몰이 1.5리터인 거니까 B의 농도가 3분의 2죠. 3분의 1을 써서 3분의 4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은 강철 용기 속 B의 몰 농도를 X라고 했는데 그 X가 3분의 4가 되냐 묻고 있는 거죠. 지금은 강철 용기에서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농도로도 양론 계산이 되는 상황이고 양적인 계산을 할 수 있고요. 합답형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지금 디귿번 보기와 연계가 없는 보기라면 그냥 대입해서 확인하는 정도가 좋겠죠. 확인이 지금 편한 거니까요. A가 지금 2몰 농도 상황에서 B가 3분의 4로 3분의 4만큼 생성이 되면 A는 3분의 2만큼 줄어들면 되는 거니까 X가 3분의 4라고 했을 땐 A도 3분의 4, B도 3분의 4인 상황이 돼요. X가 B의 농도고 B가 3분의 4가 생성이 되려면 계수를 고려하면 A가 3분의 2가 없어져야 되고 2몰 농도 기준으로 3분의 2가 없어지면 A가 3분의 4입니다. 그럼 이 값으로 Q 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3분의 4분의 3분의 4의 제곱 형태인 거니까 Q가 3분의 4가 되면서 K 값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맞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죠. 굳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이하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대입해서 확인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디귿도 비슷한 형태의 QK 비교죠. 꼭지를 열고 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를 3분의 13리터와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지를 열게 되면 압력은 PATM이 되고 PATM 기준으로는 지금 부피하고 몰수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비례관계에 있는데 1리터에 1몰인 거니까요. 3분의 13리터보다 크냐 작냐는 몰수로 3분의 13몰보다 크냐 작냐가 돼요. 그럼 3분의 13몰에 가져다 놓고 QK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평형은 시작하는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뭐 굳이 둘 다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시작할 필요 없이 이 초기 조건에서 그냥 시작을 해주면 되죠. 이쪽에 풀어볼게요. A가 2B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A가 초기에 그러면 꼭지를 열었을 때 총 3몰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끝나고 나서 3분의 13몰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QK 비교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개수대로 반응하면 1 증가하는 건데 지금 3분의 9에서 3분의 13으로 3분의 4가 증가했으니까 개수의 3분의 4배 반응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A가 3분의 4 반응하고 B는 2배에 해당하는 3분의 8. 그러면 A는 3분의 5가 되고 B는 3분의 8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Q 값을 구해서 K 값이랑 비교하는 건데 Q를 구할 때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비율을 한번 써요. A하고 B에 대해서 5분의 8을 한번 써주고 남는 B를 정확한 농도를 한번 써주면 되죠. 3분의 8몰을 지금 3분의 13몰이자 3분의 13리터인 거니까요. B의 정확한 농도는 13분의 8입니다. 그럼 Q값은 65분의 64가 되면서 K값 3분의 4와 비교했을 때는 Q값이 지금 작은 상황이죠. Q가 작은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3분의 13리터 상황에 가져다 놓으면 평형에 도달하진 못하고 Q가 K보다 작다면 정반응을 해야 돼요. 정반응은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몰수가 증가하면서 부피도 3분의 13리터보다 커지게 됩니다.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니은번만 맞는 보기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지금 17번, 18번, 20번에서 평형 파트 문제들을 풀면서 K값 계산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화투 수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추가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이 계산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라면 이런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평형 상수를 구할 때 그냥 비율만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뭐 3분의 4몰이 있고 얘는 3분의 1몰이 있고 여기 3분의 2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10리터에 들어있다. 몰수는 단위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정확히 A의 농도, B의 농도, C의 농도를 가지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부피에 대한 부분은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이라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요.
어, 결과적으로는 그냥 몰수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 몰수를 가지고 하지 않고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비례 상수도 분모에 2번, 분자에 2번 들어가면서 약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들은 그냥 비율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K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K값을 계산할 때 그냥 4 곱하기 1분의 2의 제곱 형태로 풀어서 이렇게 1로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4대 1대 2만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계산을 생각해 보면 이걸 조금 더 응용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이 여기에 D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D가 있다. 이쪽 부분은 지워볼게요. 그러면 D가 더 있는 상태에서 D의 몰수를 우리가 다시 제시를 해서 D의 몰수는 뭐 3분의 5몰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10리터에 들어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잖아. 어차피 이 부분까지는 계산이 똑같고 그냥 D가 남는 거거든요. 그럼 K를 구할 때도 어디까지는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K를 구하라고 했을 때 기체 분자수 변화가 있는 반응이라고 하더라도요, 2개, 3개면 일단 둘까지만 가지고는 비율만 가지고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1분의 2의 제곱까지는 그대로 쓰고 이 D만 한번 정확한 농도를 써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같으면 3분의 5를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30분의 5가 돼서 6분의 1이 되겠죠. 이 6분의 1만 한번 제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주면 K값이 6분의 1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몰수가 이렇게 다 적혀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나하나 부피로 나눠서 정확한 농도를 가지고 계산하려면 너무 귀찮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 분자수 변화가 있는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기체 분자수 변화 어느 쪽이 남는지를 보고요. 그 남는 걸 제외하고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거로 생각한 다음에 그 부분은 비율로 써주고 남는 것만 정확한 농도를 한번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꼭 뭐 지금은 제가 D를 남겼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C를 남겨도 돼요. 그러니까 C하고 D를 이 C를요, C 플러스 C처럼 생각해서 C를 하나 남겨놓고 일단 A, B, C, D를 대입하는 거예요. 제가 아래쪽에 검산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거냐면, A, B, C, D가 지금 4대 1대 2대 5죠. 그럼 그냥 4, 1, 2, 5로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C를 하나 남겨서 C만 정확한 농도를 한번 써주는 겁니다. 지금 C의 정확한 농도는 3분의 1을 10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해주면 15분의 1몰 농도죠. 이렇게 계산해줬다라고 해주면 요 결과가 다시 한번 5하고 15 나누면 3이 되고요. 이거 2가 되는 거니까 6분의 1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만약에 A 플러스 2B가 C 플러스 D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비슷하게 뭐 3분의 4, 3분의 1, 3분의 2, 이건 3분의 뭐 7,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반응물 쪽이 3개, 생성물 쪽이 2개인 거니까요. 반응물 쪽이 남는 거죠. 이렇게 반응물 쪽이 남았을 때는 얘 부피를 얘는 이번에 5리터라고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K를 계산하라고 했을 때는 A를 남기고요. B하고 C, D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일단 비율을 써요. 그럼 K 값의 경우에는 1의 제곱분의 2 곱하기 7로 일단 1대 2대 7을 가지고 한번 써주고요. 정확한 A의 농도를 쓰는데 지금은 A가 반응물 쪽에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A의 농도를 구해서 역수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정확한 A의 농도는 3분의 4를 5로 나누는 거니까 15분의 4인데 여기에 대입할 때 4분의 15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05 형태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아까 했듯이 검산 차원에서 이번엔 A를 남기는 게 아니라 B를 남겨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K값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 4 곱하기 1, 2 곱하기 7 이렇게 쓴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정확한 농도가 나눠주면 15분의 1이죠. 근데 이걸 여기에 15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2분의 105 형태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높아지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A 플러스 2B가 2C가 되는 반응이 있다. 뭐 4분의 3몰이 있고 1몰이 있고 뭐 여기에 4분의 7몰이 있다. 전체가 3리터였다. 근데 이때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B하고 C만 잡아서 일단 4대 7이죠. 그러면 4분의 7은 제곱을 해줘요. 개수가 2인 거니까 제곱 K를 구하라고 했을 때 4대 7이라는 걸 가져와서 4분의 7은 제곱을 해주고요. 물론 4의 제곱분의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이해도 됩니다. 여기에 A가 남는데 A의 경우에는 3으로 나눠주면 정확한 농도는 4분의 1이죠. 근데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역수를 취해서 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 하나 약분이 되면서 4분의 49 형태가 되죠. 이런 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K를 구할 때가 아니라 평형 상태라면 K지만 초기 상태라면 Q가 되겠죠. K나 Q를 구할 때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좀 연습을 해보시면 평형 파트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